안녕하세요. 지금은 오후 8시 10분입니다. 우선은 오늘은 제 생일이었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좀 할게요. 네, 손톱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거는 컨셉이에요. 그냥 예쁘라고 놔둔 거고요. 이것도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집에 오자마자 좀 편하게 입는 주의라서 항상 입는 잠옷 입으려고 했는데 생일인데 이 영상에 오늘 입었던 예쁜 옷을 뭔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시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수면 바지입니다. 완전히 오늘 완전히 컨셉충이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손톱도 되게 짧은 거를 선호해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손톱이 아니고 가짜 손톱 연장한 건데 이제 고고학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런 사치템입니다. 어차피 고고학자는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면 손톱 길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면 어차피 다 떼야 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너무 행복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 자신에게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 생일 축하합니다. 굿. 들어갈게요. 생일에도 이거를 왜 읽는가?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이 저한테 어떤 숙제 같은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일에도 읽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 6시 9분에 정확히 단추가 떨어졌어요. 암튼 가볼게요. 아주 좋아. 카메라에 비치는 손톱이 아주 멋있어요. 아, 정신 차려. 저 갈게요. 자, 오늘은 토기 유물의 수습 및 응급 처리 들어갈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출토 토기 유물은 불빛 어디 갔니? 아닌데 불빛 좋았어. 출토 토기 유물은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매장 상태에서 물리적 화학적 손상 원인으로 파손되거나 토양화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출토되는 예가 많다. 특히 발굴로 출토되는 토기는 대기 중에 노출되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의 증발로 균열 및 파손을 가져오며 모세관 속에 존재하는 염의 결정화로 인한 부피 팽창을 초래하여 터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출토 유물을 바로 세척하는 것을 피하고 파손된 부분을 저농도의 수용성 이멀전계 수지로 도포하거나 재용해가 가능한 접착제로 가접한 후 수습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바로 세척하는 게 아니고 파손된 부분을 어느 정도 그거를 복구를 해놓고 나서 세척을 해야 하나 봐요. 그치? 세척하다가 뭐 부러질 수 있으니까. 암튼 수용성 이멀전계 수지의 경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광택 및 탁색의 위험이 있으므로 저농도의 수지로 예비 실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토기류를 현장에서 분리하여 수습을 하게 되면 파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변의 흙과 같이 수습하여 보존 처리실로 옮겨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 1번. 상태가 양호한 소형 유물의 수습. 출토되는 토기 유물의 경우 대부분 매장 환경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인 작용으로 1차적 손상을 입고 발굴을 통한 염이온의 결정화로 균열이 진행되며 방락으로 형태 변형을 가져온다. 상태가 양호하고 소형의 유물일 때는 비닐 시료 봉투나 에스칼필름, 이거 뭐 어떻게 읽어? 암튼 거기에 밀봉하여 외부 공기와 차단하여 보관하거나 빠른 시간 안에 보존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능한 주변의 파편이나 육안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유물로 추정되는 경우 일괄 수습하여 하나의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했다가 보존 처리할 때 서로 관계가 되는 유물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손이 심한 유물의 수습. 흙 속의 완전한 형태의 토기들은 육안 관찰로 손상이 없어 보이지만 종종 미세균열이 형성되어 있고 재질이 약해 수습할 때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크랩 붕대를 이용해 수습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연질, 연한 질감의 토기일 경우 불완전하게 소성되어 있어 약하고 깨지기 쉬운데 수습 시 용기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토기의 외부로부터 주변 토양을 제거한다. 특히 토기 표면 위에 부착되어 있는 흙을 제거할 때 토기 표면과 같이 방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얇은 층은 남겨두도록 한다. 파손이 심하여 직접 수습이 어려운 유물은 일반적인 수습 방법으로 실시하면 더 큰 파손이 생길 수 있어 1차적으로 유물의 테두리 부분을 강화 처리한 후 수습하는 방법이 좋다. 강화제로는 역시 저농도의 수용성 이멀전계 수지인 바인더 미듐 계통 카파롤, 골든 또는 합성 수지인 페렐로이드 B-72%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여러 종류의 강화제가 있으나 차후 보존 처리할 때 제거가 용이하고 표면에 광택 발생 및 탁색의 위험이 적은 강화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석고 붕대나 우레탄 테이프로 바탕 흙을 지지한 후 수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석고 붕대로 바탕 흙을 지지할 때는 석고 붕대 사용 중 유물 표면의 석고로 인한 표면 오염 방지 및 토기 표면의 수분 증발로 인한 손상 방지를 위해 표면에 비닐 래퍼를 덮어주고 아랫부분을 V자 형태를 만들어주어 수습 과정 중 유물이 아래로 빠져나올 위험이 없도록 한다. 뭔 소리지?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안 됐는데 잠시만요. 이해하고 갈게요. 석고 붕대부터 조금 이해가 붕 뜬 것 같아요. 석고 붕대나 우레탄 테이프로 바탕에 있는 흙을 지지한 후 수습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유물 표면에 석고 붕대니까 석고로 인한 표면 오염 방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비닐 래퍼를 덮어주고 V자 만들어서 이거는 근데 앞만 읽어도 나중에 제가 직접 하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요? 암튼 다음 세 번째 골각기 유물로 들어갈 건데요. 방금 했는 거는 토기 유물이었고요. 그 다음 골각기로 가볼게요. 골각기 유물의 응급처리. 이건 좀 짧습니다. 소형의 골각기가 유구에서 함께 출토될 경우는 표면에 부착된 흙을 부드러운 솔로 제거한 후 합성 수지로 강화 처리해 수습한다. 대형의 유물일 경우에는 표면에 한지를 밀착시킨 후 석고 붕대나 석고를 이용해 주변 흙과 같이 수습한다. 그러면 소형일 때는 흙을 이렇게 솔 같은 걸로 제거를 하고 수습을 하는 것 같고요. 대형 유물일 때는 오히려 그냥 흙이랑 같이 수습을 하네요. 석고 붕대로 이렇게 한지랑 석고 붕대로 이렇게 오히려 흙을 제거하지 않고 밀착시켜서 같이 수습한대요. 아무튼 뼈의 강화법은 흙을 제거하고 알코올로 탈수 처리한 후 서서히 건조시킴과 동시에 합성수지인 페롤라이드 B-72% 용액을 살포하고 상대 습도 50% 이하로 유지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중에 되면 이 페롤라이드 B-72%는 진짜 입에 그냥 붙겠다. 지금 몇 번째니? 암튼 이제 네 번째는 칠기 유물의 응급처리로 들어갈게요. 칠기? 나전칠기 뭐 그런 건가? 아무튼 가볼게요. 칠기는 다른 유물에 비해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시도하지 않으면 가장 손상받기 쉬운 유물이기 때문에 칠기가 발견되면 급히 보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응급조치부터 자문을 받고 항구적인 보존을 시행하여야 한다. 칠기류는 대부분 바탕재료가 목재로 매장 상태에서 목재는 완전 부후되어 칠 자체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 증발로 인해 수축되면서 칠이 마르거나 갈라져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오케이.
현장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을 분무해주거나 젖은 한지로 덮어준 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도 짧네요. 그 다음 5번 목재 유물의 응급 처리. 건조한 목재가 발견되면 물기 없는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물기 없이 솔질하여 페럴라이드 비만에서 72. 이제 입에 붙었네요. 이걸로 강화시켜준다. 보관은 건습의 상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요. 오케이. 용재가 증발되지 않게 표면에 비닐로 덮어 목재 조직의 응력을 최소화하여 뒤틀림을 방지한다. 오케이. 수침 목재는 장기간 수침 밀봉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목재의 주요 성분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수지분, 회분 등은 이미 유출 붕괴되고 그 대신 물이 과포화 상태로 잔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외관상 견고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자연 상태에서 건조시키면 균열되고 심한 수축이 일어나 원형을 상실할 정도로 변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각각의 목재에 출토 위치 및 번호를 부여해 물속에 침적하거나 젖은 부직포나 천을 덮어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준다. 또 다른 방법은 흡수성이 있는 저분자, 이거 영어인데 이거 어떻게 PEG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할지 이거? 폴리이아디알린 글리콜? 죄송합니다. PEG로 그냥 읽을게요. PEG를 물에 20에서 30% 정도 용해시켜 목재에 직접 도포하거나 천에 씌워 덮어준다. 이러한 방법은 발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단기간 보존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간 방법은 될 수 없다. 응급조치의 기본 원칙은 가능한 대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만약 목재를 장기간 수침할 경우에는 자체 미생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미제를 첨가해야 한다. 이전에는 포말린을 사용하였으나 자극적이고 인체에 유해하며 기밀성 유지가 안 되는 수조에서는 기화되어 효과를 볼 수 없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미제는 붕산, 붕사 0.5% 이하 혼합 용액을 혼합 비율에 따라 pH를 조절해 사용한다. 약품 사용은 붕산과 붕사를 7:3으로 배합하여 대체로 3에서 4% 수용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목제품이 제일 어렵긴 하네요. 아무래도 목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습지에서 출토된 목재 유물의 임시 보관법. 1. 대형 목재는 대형 수조에 담궈둔다. 2. 견고한 플라스틱 상자에 방미제를 첨가한 물에 담궈 뚜껑을 닫아둔다. 3. 소형 목재는 산소가 통하지 않는 특수 비닐에 진공 포장하여 보관한다. 4. 진공 흡입기가 없을 때는 비닐봉투에 물을 채워 물속에서 거꾸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물을 서서히 빼면 진공 상태가 된다. 그렇구나. 신기해. 잠시만. 비닐봉투에 물을 채워갖고 물속에서 우와 잠시만. 진짜? 비닐봉투에 물을 채워서 물속에서 거꾸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물을 서서히 빼면 진공 상태가 된대요. 나중에 수영장에서 놀 때 해봐야겠다. 5. 소형 유물은 습도 조정 시약을 포화 용액으로 제조해 데시케이터와 같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6번 그 외 유물의 수습 및 주의사항 가보도록 할게요. 미지의 세계인 지하에 매장된 유물 중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이 많다. 동식물로 만들어진 유기질 유물, 석기, 토기, 금속으로 만들어진 무기질 유물, 그 다음 무기양자 혼합되어 만들어진 복합재료 유물이 그것이다. 어쨌든 크게 퉁치고 보면 무기질 유물, 유기질 유물, 그 다음 혼합 유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경주 황남 대총 출토, 옥충장 식금 동안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합재료의 대표적 출토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유물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선 보존 처리 전문가를 발굴 현장에 상주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유물을 수습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은 금속 유물, 괄호 열고 철기, 청동제 등의 경우 약해진 금속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를 역시 너무 고농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발굴 현장에선 단단하게 굳어 수습 운반할 때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실제 보존 처리를 위해서 강화된 수지를 다시 녹여내는 과정에서 양각의 문양이나 조각선이 손실될 수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 그대로 수습을 하던가 아니면 강화를 꼭 해야 할 때는 아주 저농도로 강화하는 것이 유물의 형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우레탄 폼의 잘못된 사용을 들 수 있다. 발굴 후 차량으로 운반할 때 유물의 파손을 우려해 다량의 우레탄 폼을 사용해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유물에 우레탄 폼이 스며드는 걸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간 매개물의 잘못된 사용으로 유물에 우레탄 폼이 스며드는 일도 있다. 이럴 땐 유물 표면에 부드러운 종이, 한지 같은 것으로 덮고 그 위에 클링필름로 감싼 후, 클링필름이 비닐랩이래요. 암튼 요럴 때는요, 유물 표면에 한지 같은 걸 덮고 그 위에 랩으로 감싸고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포일로 씌워 포장하면 스며드는 걸 막을 수 있다. 우레탄 폼의 사용법과 주의할 점은 우레탄 폼은 펄률 성분과 영어 진짜 아이소캬나테 맞나? 방금 너무 일본어 같았는데 암튼 이런 성분 두 종류의 원액을 혼합 발포하여 사용하는데 아이소카나테 맞나? 암튼 이것은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 먼저 밀폐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증기를 직접 흡입하거나 피부에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작업 시에는 마스크와 보호용 장갑,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피부에 묻게 되면 즉시 비눗물로 씻고 눈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이머전시 아이워시를 준비해둔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완료된 것을 운반해 우레탄 폼을 제거할 때는 공기 흐름이 잘 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한다. 학술적 발굴 조사가 끝나면 유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발굴자는 노심초사 노력하게 된다. 때문에 지나친 응급 강화 처리와 포장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필자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최소한의 강화와 포장 행위다. 아니면 그대로 수습해 보존 처리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 원형을 살리는데 더 유익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발굴 현장에서의 유물 수습 및 응급 처리는 끝이 났어요. 어제 했던 금속 유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도토기 했고 돌각기 했고요. 그 다음에 철기 유물, 목재 유물, 그 다음 그 외에 특수한 어떤 혼합 재료의 유물의 주의사항들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는 유적 단면 토층 전사인데 요거까지 하면은 깔끔하게 4장이 끝이 나거든요. 그렇게 요거까지 할게요. 유적 단면 토층 전사. 유적의 층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록 보존하는 건 발굴조사의 기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측이나 사진 촬영에만 치중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발굴된 층위나 유적 단면을 얇게 떼어내어 합판 등에 전사하여 전시하게 되면 발굴 후에도 정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록 보존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발굴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적을 설명할 경우 현장에서 보는 바와 똑같은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오케이. 여기 그래서 사진을 붙여주셨는데 전사된 토층 단면 군곡리 패층을 이렇게 보여주셨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요거 보이시나요? 단순히 실측이나 뭐 그런 거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단층을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해두거나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뭐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계속 읽을게요. 토양학에서는 토양 단면을 표본하는 걸 모놀리스라고 하는데요. 모놀리스는 모노, 단일과 리드, 돌이라는 어원으로 표층에서 하층까지 전체 토양 단면을 표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표층 토양, 모놀리스 제작법으로 야외에서 직접 토양 단면에 접착제를 주입하거나 도포하여 천이나 나무판에 붙여 채집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토층 전사법 또는 토층 떼어내기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레쿼필법,
소일필법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러한 토층 전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유적의 토질은 단단하게 압축된 판축층, 모래층이나 점토층이 섞여 있는 퇴적층, 폐총 등 다양하여 전사면의 토양 조건은 일정치 못하다. 따라서 토양 전사 때 제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므로 그 유적을 구성하는 토양의 물성이나 함수량 등을 파악하고 각각의 조건에 적합한 재료들을 정확히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사할 토층 단면이 평평하게 정리되면 토층 전사용으로 이용되는 에폭시 계통의 합성수지 N-40을 1:1 중량비로 배합한 후 배합된 수지를 전사면에 1차 도포한다. 합성수지 선택은 토층 전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접착력이 우수하고 탄성력이 있는 수지를 선택하지만 토양의 상태 및 형태에 따라 수지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구의 입지 조건에 따라 습하거나 지하수가 분출되는 지역은 습한 토층에 대응하기 위해 친수성 변성 우레탄 수지 토마크 에너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 합성수지의 경우 물을 함유한 토양과 친숙하여 수지막의 신축률이 크고 인장 강도는 N-40보다 작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차 도포된 합성수지가 경화되기 시작하면 강도를 증가하기 위해 수지 도포면에 거즈를 한 겹 접착시켜주고 그 위에 다시 1차 전사 때 사용한 것과 똑같은 수지를 2회 도포하여 완전히 경화시켜준다. 이때 거즈가 단면 요철에 밀착하도록 가볍게 솔로 눌러준다. 또 수지 도포면이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엔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도포한다. 수지 도포면이 완전히 경화되면 토층 단면에서부터 떼어냄으로써 토층 단면의 흙이 수지 도포면에 묻어나오게 하는데 면적이 넓을 경우 수지 표면을 분할해 떼어낸다.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떼어낸 전사면은 표면을 물로 세척해 불필요한 흙을 제거하고 자연 건조시킨 다음 표면에 부착된 흙의 탈락을 방지하고 경화시키기 위해 이소시아네이트 PSNY6를 도포하여 표면을 경화 처리함으로써 층상이 잘 나타나게 한다. 이소시아네이트는 색상을 탁색시키므로 도포 횟수를 조절해 최대한 원래 색상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판과 강목을 사용해 전시할 수 있도록 패널을 제작한 다음 지면으로부터 떼어낸 전사면을 접착시켜 복원해 완료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 4장을 깔끔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 제 5장을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다양한 사진 자료를 붙여주셨어요. 볼게요. 보자. 어머. 토층 전사 작업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진짜 말 그대로 떼어내고 있어요. 잠시만. 이게 빛 조절을 좀 해서 더 잘 보이게. 오케이. 좋았어. 자, 볼게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진짜 전사면을 말 그대로 한 겹 떼어내는 이 장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무슨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빵 중에 크레이프라고 하나요? 케이크 중에 되게 얇은 겹겹이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한 겹 한 겹씩 떼먹는 크레이프라는 케이크가 있어요. 약간 그거를 연상시키네요. 진짜 한 겹을 이렇게 떼고 있어. 약간 이거 좀 웃기다. 한 겹 떼가지고 진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그렇게 해서 아마도 박물관에 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놓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4장 다 봤고요. 생일인데도 읽고 싶을 만큼 이 책은 소중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약간 볼맛이 나는 게요. 이상하게 두꺼운데 진도가 훅훅 나가요. 저번에 읽었던 그 현대고고학 강의도 얘보다 얇은데 걔는 왜 읽어도 계속 그 페이지가 왜 그대로인지. 아무래도 이 책이 폰트가 조금 더 크고 두껍지만 글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 페이지에.
그런가? 아무튼 카메라에 비친 제 손톱이 아주 예쁘네요. 자, 유빈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럼 안녕.